안녕하세요.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의 꿈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발가락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네. 발가락, 요즘 네. 뭐 새로운 소식 있나요? 요즘 근황 새로운 토크 소식. 좀 하죠, 우리. 근황 토크. 서로 우리 음. 잘 뭐 맨날 친해서 카톡할 것 같지만 저희 일도 안 합니다. 만나면 되게 친해요. 만나면 완전 반가운데 헤어지면 각자의 일상으로. 각자 일도 생각 안 하죠? 내 생각. 네, 어떻게 지냈어요, 발가락? 하시나 봐요. 저 생각하세요? 저요? 네. 있다는 건 알아요. 있다. 있다. 친구가 있다. 네. 요즘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마스크 네네. 끼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마스크 그래요? 끼고. 마스크 끼고 어디 돌아다니셨어요? 아니 이제 벚꽃 축제 같은 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벚꽃을 찾아서 벚꽃이 있는 곳을 도전. 벚꽃 그래요? 앞에 사진 찍기. 어디 가셨어요? 네. 아니 저희 동네가 그 화력발전소 앞이잖아요. 성미산인가? 아니 성미산 아닌가? 말고 합정동. 합정동. 네. 근데 이제 거기 앞에 벚꽃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여의도는 못 가지만 그쪽을 좀 걷는다든지. 자신만의 시크릿한 어떤 벚꽃 로드네. 있어요. 해마다 가는데 올해는 좀 더 열심히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전시장도 마스크를 끼고 못 참겠다. 네, 꾀꼬리 그러니까 나와야 된다. 좀 그런 느낌으로. 전시는 뭐 보셨어요? 동대문 DDP 가가지고 팀랩이라는 전시를 봤는데 네. 제가 이제 그걸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좀 젊은 애들이 사진 찍으러 가는 그런 핫플레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DDT가 약간 핫플이잖아요. 네. 근데 나이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뭐 이 문화를 즐기는데 어떤 그럼요. 무슨 계층이나 이게 있나요? 제가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영상들이 벽에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변하는 영상들이 계속 있는데 와, 영상들이 너무 예뻐요. 영상 예술이구나. 새롭다. 꽃이 그러니까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이 돼가지고 터치를 하면은 꽃이 폈다가 진다던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아주 그 체험 전시 이런 거 재밌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방 안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답답해서 그런 전시장도 마스크 꼭 끼고 마스크 꼭 끼고 틈새까 막 코 누르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뭐 어쨌든 발열 체크나 뭐 그런 거 다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다 집어넣지 않고 인원수 제한하고 뭐 예약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시면 좀 찾아보셔가지고 맞아요. 저는 이제 오래된 좀 2월 달에 갔던 전시인데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게 문학이 미술을 만났을 때 혹은 또 제목이 자기가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라는 전시였어요. 근데 제가 워낙 책을 좋아하니까 책 속에 있는 그 1930, 45, 6년도에 그런 문학 작품의 그 그림들이 주인공이 돼서 전시하는 큐레이션이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어디였나요? 덕수궁에 있는 시립미술관. 근데 그 전시가 완전히 대박이 났대요. 추억도 돋고 약간 문학적인 감수성도 키우고 그래서 정말 그 좀 재밌었던 게 백석에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처음에 게재됐던 그 판본에 수록되었던 사파가 거기 실렸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당나귀가 오렌지색이에요. 네. 막 포동포동해요, 당나귀가. 마른 애가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어디 갔다 오면 또 이렇게 정보도 주시고. 네. 그리고 제 근황을 얘기하자면, 제가 여러분, 5FM 클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작년, 하도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작년 7월 26일에 결심을 했어요. 날짜가. 저는 기억을 해요. 숫자 약하다고 그러셨는데 또 강한 몇 개 있군요. 아니 내 생전 그렇게 큰 결심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안 되겠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뛰어야겠다. 그래가지고 7월 26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한동안 매일 올렸잖아요. 그래서 모티베이션을 받는데 그것도 맨날 똑같은 사진 올리니까 내가 주변 친구들한테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맨날 똑같은 사진 추적하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래서 잠시 멈추고 가끔 스토리만 올리고 있는데 오늘이 239일째입니다.
아직도 달력에 그걸 쓰고 있어요. 아. 그렇지만 오늘은 뛰지 못했어요. 오늘은 아침에 음. 일찍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 날도 있다는 있죠. 거. 네. 그런 날도 있죠. 네, 어젯밤에 너무 뭘 집중해서 하느냐 못했는데 어쨌든 대단하셔요. 아직도 끈에 놓지 않고 있다고 5FM 클럽에 끈에 놓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공표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한테 알려야 돼. 맞아. 그래야 이렇게 사회적 압력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책임감. 발가락도 너 그거 계속 하니?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살은 오히려 쪘어요. 5FM으로 뛰고 뭐 걸어도 그래요? 네, 먹으니까 입맛이 좋으니까 살이 오히려 쪘는데 주변 사람들이 좀 피부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눈이 좋아졌더라고요. 이거 뭐 상관관계가 없어요. 전 문자라서. 아니야. 저는 그런 상황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한창 열심히 걸을 때 지금은 그래도 그때만큼 열심히 걷진 않지만 매일 걸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화장품 바꿨냐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실제로 그걸 느끼지는 못해요. 못 느껴요. 근데 그 눈이 좋아졌다는 것도 나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눈이 좋아진 거 어쨌든 수치상 보이잖아요. 뭐 피부 좋아졌던 거는 걔가 나 기분 좋으려고 한 말이겠지 아니야. 싶지만 딱 1.0을 찍었더라고요. 시력이. 원래 0. 진짜 올라간 거예요? 네, 0.78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0을 찍었더라고요. 잠깐 임상 실험 같은 거 참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추천 좀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그 습기를 제가 매일 그래도 한 40분 동안 해서 인터랙션 하는 게 어떤 눈의 건강에 좋아졌다라는 결과를 도출했는데 모르죠. 제가 잘 찍었을 수도 있어요. 시력 검사할 때. 아무튼 혼심의 힘이 돼서 책은 근황 토크하는데도 시간 너무 많이 갔어. 책 얘기해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책 여러분 끝내줍니다. 끝까지 청취 부탁드릴게요. 네. 한 권의 책, 다양한 울림. 오늘의 독감은 니클의 소년들, Cold Whitehead의 장편 소설입니다. 네. 이 책은 우리 PD님이 좀 이따 등장하실 거지만 추천해 주셨는데 오늘의 그 게스트 그렇죠. 우리 PD님 차승혜 PD님 곧 등장하실 텐데요. 지금 기계를 만지시느라고 등장 못 하실 텐데 기계 조작이 다 끝나면 등장하실 건데 이렇게 몰랐어요.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책인지. 네네. 그게 제가 사실 제목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검색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책이었더라고요. 네네네.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바로 그럼 멈추지 말까요? 네. 에루드라는 이 소년이 주인공입니다. 에루드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니클 가마원이었어요. 가마원이라는 말 좀 어려워서 그냥 소년원 내지는 뭐라 그러죠? 교도소? 근데 저거 처음에는 가마원 좀 어려워요. 가마원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이거를 안 써야 되는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영어로 원문이 좀 궁금해요. 가마원. 근데 이 말이 적당한 것 같아. 왜냐하면 소년원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렇죠. 다르죠. 네, 좀 달라가지고 어쨌든 익숙하진 않으시지만 가마원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근데 듭니다.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로 안 보내요. 가마원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소년 교도소가 꼭 가마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10대끼리 살인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들을 교도소로 보내야 된다는 여론이 컸잖아요. 왜? 교도소에서 안 받아주니까. 가마원 가니까. 그래서 저는 가마원이 좀 어려워가지고 국어서 좀 찾아봤어요. 뭐야? 이러면서. Anyway. 네. 이 가마원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서술하는 책입니다. 인종차별 정책이 시행되었던 60년대, 1960년대. 네. 60년대까지 이렇게 심했는지 몰랐어요. 제가 미국에 안 살아서. 지금도 심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2010년대가 교차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서술되는 그런 과거와 현재를 선명히 대비를 시키면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혹은 외면해왔던 진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폭로가 첫 번째 목적이었던 글쓰기였던 것 같은데 이 콜슨 화이트헤드는 이름이 화이트헤드잖아요. 화이트가 아니에요.
아, 그냥 영어로 화이트 헤드. 네, 영어가 화이트 헤드인 거지. 아니 근데 스펠링도 화이트가 머리 네. 헤드 맞네요. 네, 화이트 헤드입니다. 네. 어쨌든 이분은 1969년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 나고 자랐으며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 직관주의자로 데뷔한 이후 두 번째 작품 존 헨리의 나날들로 퓰리처상의 후보에 올랐다. 이후 코맥 메카시의 더 로드와 비견되는 제1구역 등 3편의 소설과 2편의 에세이를 집필하며 똑같은 주제와 스타일을 선보인 적 없는 도전적 작가로 명성을 쌓았다. 6번째 소설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로 죄송합니다. 항상 제가 연도를 말할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2016년 전미도서상과 2017년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네. 2020년 퓰리처상 수상작이니까 퓰리처상은 한 작가한테 2번 줄 수도 있구나 를 느낀과 동시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 책을 퓰리처상이 수상하게 된 이유로 인간의 인내심과 존엄성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강렬한 이야기다 라는 평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상이 퓰리처상뿐만 아니라 오웰상, 커커스상, LA 타임스 도서상. 도서상, 전미 도서상 후보 이거 후보네요. 네. 네. 그래서 아주 그냥 상복이 많은 책이에요. 네. 기념비적인 작품이고 특히 이거를 저희 독감에서 읽어가지고 너무 그 기회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독감에서 읽으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좀 되더라고요. 제 그러니까. 머릿속에. 저는 뒤에 천명관 작가가 이제 추천하는 추천서를 썼는데, 이 추천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벽조 높고 우아한 문체가 서스펜스와 긴장감을 일으키는 세련된 플롯에 실려 거대한 강물처럼 유려하게 흘러가다. 마침내 눈물 나는 감동과 정화의 땅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위대한 문학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책을 다 읽고 났을 때 더 나은 인간이 되었다는 기분을 갖게 해주는 책이다. 그게 아주 제일 그냥- 좋네요. 아주 그냥 극찬. 더 잘 쓰셨어요. 천명관 씨 저기 화이트 헤드보다 더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네. 더 나은 인간이 저는 되게 해준대요. 영어로 원문으로 안 읽어서 그런지 그냥 문체나 이런 어떤 예술성은 그렇게 큰 점수를 못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요. 네, 왜냐면 그 더 로드, 코맥 메카시의 더 로드라는 책도 완전 무슨 문체가 대단하고 막 이러는데 그냥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이분이 더 로드처럼 영어로 읽어야 맛이 나는 문체인 거 스타일이 있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모르잖아요. 있어요.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책들이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영어를 잘하는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어도 읽어도 영어 스타일이 느껴진대요. 진짜? 이걸 어떻게 번역했구나. 영어 원문은 이렇게 했구나. 이게 약간 이제 두껍게 보이는 느낌이 거죠. 오는구나. 근데 저는 전혀 안 오고요. 그냥 천명관 씨가 제일 잘 쓴 것 같아요. 스타일면으로는. 네.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미국 사람이 아니고 이 인종차별을 사실은 몸으로 느끼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책에서 이렇게 간접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조금 미국을 이해하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그 인종에 대한 이야기나 드라마 같은 거 되게 많았잖아요. 영화나. 네. 그런 거 봤을 때도 뭐 저렇게까지? 그랬는데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자꾸 새로운 작가들이 이런 걸 다시 이렇게 재조명하면 요즘에 또 젊은 친구들이 자꾸 그걸 되새김질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약간 죄송한데 얼빠잖아요. 근데 이 작가님 컨셉 있게 아웃핏이 좋아요. 그글링 해봤는데 얼굴 약간 래퍼 같기도 하고. 그 있어요. 네. 그냥 이런 분이 글도 잘 쓰고 책 내셨으면 진짜 더 주목 받고 싶다. 죄송합니다. 제가 얼빠입니다. 네. 외모 지상. 외모 지상은 아니고 지상은 외모 아니고. 참고주의. 참고. 외모를 참고한다 하나의 어떤 외모가 그 다는 주제로. 아니지만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지만 만나볼 수가 없으니까 영향을 우리가 준다. 외모를 어떤 그 이슈를 본다. 그 정도죠. 네. 그럼 우리 아웃라인 전체 로그 라인을 한마디로 추격해 보겠습니다. 네. 발가락. 이거 무슨 책이야? 니클의 세븐들.
이 책은 차별 없는 세상은 진실을 파헤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 요즘 자꾸 로그라인에 탐내 어. 욕심을 부려. 욕심을 발가락이. 부려요. 좀 어려워요. 다시 얘기해 힘을 줘봐요.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 아니 욕심 부릴 게 별로 캐주얼하게 살자 우리.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줘봐요. 차별하는 세상을 이루려면 이루기 위해서는. 이루기 위해서는 진실을 파헤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어둡고 힘든 시절에 대한 거를 파헤치는 사람도 있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외면하고 지금의 현재에 만족을 하는 그런 심리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면하거나 잠깐 뒤처지게 놔두면 차별 없는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천명관 작가님이 말한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된 여기 신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이 아니시고요. 이미 어저께보다 달라졌어요. 네, 책을 읽고 이렇게 감화되셨네요. 네. 어저께보다 다른 인간이 된 발가락입니다. 네. 저 물어봐 주세요. 네. 꿈이 니클 이거 어때? 이 책은 히든 히어로스라고 말하고 싶어. 히든 히어로스. 좀 부가 설명을 항상 하잖아 나는. 네. 내가 길어서 얼마 문제지만. 전에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영화. 거기는 나사의 우주 비행을 도운 천재 흑인 여성들의 이야기거든. 그게 히든 피겨스라면 항상 그런 극을 볼 때 천재성이 빛을 발하는 사람의 소수자의 이야기가 팔려 헐리우드에서. 왜냐면 영웅. 근데 히어로가 필요해요. 우리 모든 소수자들이 그렇게 천재성을 갖고 있지 않거든. 그런데 그렇죠. 그런 이야기는 우리한테 어떤 희망과 모티베이션을 준다면 이 책은 그렇게 그렇게 천재성이 빛나는 캐릭터는 안 나와. 하지만 더 리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실을 파헤치려는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리고 살짝 저한테 묻어가려는 가려진 이야기의 힘. 그것이 바로 그렇죠. 문학의 자세이고 또 숙제가 아닐지 나도 좀 큰 것 같아. 이 책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오늘의 게스트 오늘의 게스트 차승엽 PD님의 로그라인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갑자기 시켜서 놀랐어. 아니 뭐 힘들면 이 책을 왜 추천하셨는지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아까 다 준비했어. 진짜? 눈을 안 뜨시는 거죠? 우선 저는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너무 단순한데요. 우리 남자친구랑 책을 한 번씩 바꿔서 읽기로 했는데 그게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책이어서 어차피 읽어야 하는 책이니까 읽자라는 생각으로 읽었고 저는 뭔가 막 잘 준비하진 않았고 그냥 되게 처음 시작에서 나오겠지만 그냥 역사의 고고학?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역시 대학원생이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단어가 달라요. 역사의 고고가 멋있어요, 피디님. 부연 설명 좀 해줘요. 이게 고고학. 이제 앞에가 나오겠지만 처음 시작이 되게 그 사건 현장을 되게 발굴하고 그런 뭔가 고고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그 고고학이 발가락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를 파헤치고 뭔가 그런 거랑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역사는 뭔가 그렇게 파헤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발가락한테 다 묻어가요? 묻어갔네. 파헤치는 노력. 오늘의 키워드 파헤치는 노력. 네. 그러면은 이 책에 연관된 우리 노래 한 곡을 듣고 우리의 오늘 초대 게스트를 모셔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죠. 네. 이 책과 어울리는 노래로 고른 저의 선택은 갱스터스 파라다이스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이 노래를 하셨는지 또 설명 좀 해주셔야죠. 이 갱스터스 파라다이스가 어떤 영화의 OST인데 그 영화가 바로 나쁜 녀석들이라는 영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되게 유명한 미셸 파이퍼라는 여배우가 흑인 학교 그 빈민층 학교의 선생님이 되면서 일어나는 감동적인 스토리이기 때문에 좀 이것과 맞닿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게 됐어요. 이 영화도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큐!
아, 노래. 예, 좋았죠. 근데 여러분이 노래를 들으시는 동안 우리는 자리를 좀 바꿔봤어요. 오늘의 게스트로. 꾸미님이 잠시 피디님과 자리를 바꿔서 예, 오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피디님, 예, 이 책을 추천하신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어떠셨어요? 저는 전반적인 느낌을 그냥 말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네. 되게 처음에는 그렇게 막 기대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냥 우선은 그냥 뭐 인권이나 권리에 대한 얘기 소설이겠구나 하고 읽었는데 되게 마지막 장을 뒀는데 되게 뭔가 찡하고 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인간이 됐나요? 아마도 조금. 좀 그렇게 네. 그런 느낌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 개략적인 이야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책으로 이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꿈이랑 가마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 가마원이 어떤 곳인지 101쪽에 예, 이야기. 저기요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네네네. 등장인물 소개 안 하시면 되는데. 꾸미가 없으니까 아니, 제가 등장인물이 여러분 넘어왔네요. PD 생활을 지금 시작했어요. 차승현 PD님 대역으로 네, 하게 네, 됐는데 네. 진짜 멋있어요, 님들. 등장인물 소개 부탁드려요. 네, 등장인물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로드라는 소년이에요. 이 책을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흑인 인권에 대한 이야기라서 흑인이고요.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어요, 에로드가? 나이가 여기 나왔는데 한 15 넘었나? 그리고 어떤 소년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인데 진짜 나이는 좀 헷갈리는데 이제 되게 성실하고 다들 어릴 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지? 심지어 인종차별이 있던 시절인데도 60년대. 네, 60년대 그 백인인 그런 고용주들이 얘를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리고 네.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랑 살고 있죠. 왜 할머니랑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딸, 그러니까 외할머니인데, 그러니까 그 에루드의 어머니랑 아버지가 뭔가 그런 흑인 관련 인권 그런 운동을 한다고 뭔가 서쪽으로 떠난 걸로 나오는데 이 안에서는 그러고 행방을 알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떠난다고 어머니가 이 에로드의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면서 내일 떠날 거야. 그러면 애를 좀 깨워야지. 그랬더니 아니 애는 깨우지 말고 우리 갈게 막 이렇게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소녀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진. 예. 그래서 할머니랑 살고 있는. 하지만 할머니가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죠. 접시 닦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그냥 같이 출퇴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에로드가 굉장히 성실하고 여기서 나오는 책 같은 것도 열심히 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맨 앞쪽에 나오는 누구의 CD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CD인가? 그 마틴 루터 킹의 그 LP판 LP판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LP판이 지금으로 생각하면 닮도록 저는 그게 LP판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지 이 책에서 처음 알았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마틴 루터 킹. 저도 LP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저는 LP는 노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옛날에는 사실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연설을 들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LP판 제작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봤어요, 꿈이? 본 적 없죠? 아니요, 못 봤죠. 못 봤죠. 네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 킹의 LP판을 계속 들으면서 거의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했죠. 그 다음에 이 소년이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또 어디 기관에 가면 기관에서 항상 머릿속에서 어떤 상황에 맞춰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들도 되게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또 주인공의 친구 한 명 있죠. 네, 그 터너. 잭 터너? 네, 잭 터너라는 그런 가마원에서 만난 그런 소년인데, 터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그 어떤 어디였지? 그 볼링장에서 이제 핀 같은 거 다 정리해주면서 이렇게 지금은 기계가 윙 해서 착 해주지만 옛날에 사람이 다 손으로 세웠다는 곳이 되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대부분 이제 손님층은 백인이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흑인이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다 작으니까. 네, 터너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인들이랑 되게 잘 지내고 이렇게 친하게 두루두루 지내는데 그러다가 어떤 다른 종업원의 말을 듣고 뭔가 갑자기 뭔가
그 백인에 대한 뭔가 다른 감정이 생겨서 이제 싸우다가 그 가마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마원이라는 걸 제가 처음에 얘기하려다가 이제 잠깐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가마원이 어떤 곳이냐면요. 101쪽에 이 설명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학교는 1899년에 주 정부에 의해 플로리다 소년 산업학교로 문을 열었다. 어린 범법자들이 못된 친구들과 분리되어 신체적, 지적, 도덕적 교육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훌륭한 시민의 품성과 목적의식을 지니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마원. 그런 시민으로서 스스로 살아가는데 알맞은 숙련 기술이나 직업을 갖고 품위 있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줄 것이다. 이곳에 들어온 소년들을 수감자가 아니라 학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도소에 갇힌 폭력적인 범죄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다. 에로드는 폭력적인 범죄자들은 모두 이곳에 직원으로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근데 에로드가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그 뭐라고 할까 성실한 그런 학생이었는데 왜 이곳에 들어오게 됐어요? 에로드는 이제 에로드가 그 에로드 고등학교에 되게 이제 흑인 권리에 관심을 가지는 그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좀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료 그것도 무료로 무료로, 수강할 수 네. 있게. 너무 똑똑한 학생이니까 이제 그 날에 이제 다른 차를 이제 그때는 이제 로드 이제 다른 차를 얻어 타고 가려다가 하필 그 차가 훔친 차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거기서 차를 딱 얻어 타게 됐을 때 굉장히 기뻤거든요. 아 이제 안전하게 걔가 거기를 가겠구나. 그랬는데 그 사람도 좀 친절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백인들이랑 차를 잘 못타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흑인이 운전하는 그런 차를 타야 된다고 걔가 계속 차들을 계속 보내다가 흑인이 운전하는 차를 딱 타게 됐죠. 그래서 흑인도 굉장히 친절하게 말을 하고 뭐 라디오도 듣고 막 이랬는데 경찰이 딱 세우면서 본인 소유의 차 맞습니까? 맞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니클이 소년한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네. 니클 가마원. 니클 가마원. 그러면 니클이 그 지명인 건가요? 그 아카데미 이름 니클 아카데미로 불렀던 걸로. 네네네. 왜냐면 네 맞아요. 그 안에 설립자 예전에 한 그 교장 이런 역을 역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게 그 가마원을 크게 좀 많이 바꿔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니클이어서 사람들이 니클 아카데미라고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플로리다 소년 산업학교였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제 어쨌든 경찰이 이 차를 훔친 차니까 당연히 도둑으로 몰아서 데려갔는데 이 운전자가 에로드한테 얘기하죠. 나랑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해야지. 뭐 이렇게 당연한 진실인데 근데 이제 재판에 딱 가면서 그냥 공범자 이렇게 취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1부고 이제 2부가 이제 새로 총 3부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아주 2부가 새로 펼쳐지는. 2부에서 2부 읽기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진짜. 새로운 인간이고 뭐고 그만 읽고 싶다 이런 생각 막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약간 짐작은 하셨겠지만 이 당시 시대상이 흑인에 대해서 전혀 그런 곳인데 게다가 좀 가마원이라는 이름 하에 폭력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이런 곳에서 특히 백인과 흑인 애들이 분리가 돼 있고 거기서 이제 무슨 어떤 페이지에 그게 나오는데 이유 없어 그냥 뭐 오늘은 거기서 감시원이 뭐 술을 많이 마셨어. 그러면은 날 째려봤어. 너 오늘 아이스크림? 이런 식으로. 그 아이스크림이라는 것도 되게 웃겨요. 그쵸? 채찍으로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폭력을 가하는데 흑인 애들은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잘 못 봐서 모르겠지만 별로 표시가 안 난대요. 맞아도. 근데 백인 애들은 멍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약간 아이스크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좀 읽기 힘들었어요. 그쵸? 옛날에는 겨우 5살짜리 아이까지 받았다. 와, 대단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을 생활을 이제 이 터널하는 친구랑 이제 막 생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활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가끔 있어요. 이제 그
자유 그 봉사 외부에 이제 봉사 나가는 활동이라고 해서 그 이제 터너의 추천으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터너가 좀 네. 거긴 하퍼라는 네. 사람은 눈에 들었죠. 네, 맞아요. 눈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밖에 나가 이 하퍼라는 사람은 그냥 여기서 자란 애예요. 여기서 자라가지고 그냥 정직원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그 이제 부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정직원이 됐는데, 이 하퍼라는 친구한테는 밖에 나가는 그런 운전을 해서 밖에 나가서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 처음에 안 나왔지만 그런 일이 이 하퍼의 일상인데 거기에 이제 그 같이 가는 거죠. 그 터너가. 근데 이제 터너가 이 에로드랑 친구가 되면서 에로드를 데리고 나갑니다. 어떤 일이었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가마원이다 보니까 여러 주 정부나 이렇게 뭔가 후원이 물자 뒤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도 백인 아이들과 흑인 아이들의 용도를 나눠놨는데, 그 안에서 흑인 아이들의 물품만 이제 외부에 판 거죠. 계속 사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흑인 아이들의 이름으로 거기에 이제 모이는 그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원 물품, 후원 물품 네. 이런 것들을 빼돌리는. 네.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이나 학용품, 또 뭐가 있었죠? 되게 많은 식료품 뭐 그런 것들을 그 걔가 이제 차를 갖고 나가서 그걸 받아가지고 어쨌든 뭐 거기 있는 직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다 배분을 하고 그냥 차를 타고 들어오는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에로드가 그거를 이제 처음 나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에로드가 그냥 똑똑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기록을 합니다. 몇 날 며칠 어느 집에서 뭘 받아서 그걸 어느 집으로 운반을 했다. 처음에는 뭐 이거를 뭐 어떻게 용도를 쓰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록을 한 거죠. 기록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마지막에 요것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그 터너도 연관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니클에서의 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좀 충격받은 게 건투시합. 네, 맞아요. 저는 건투시합 그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이 토너먼트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막 축제처럼 즐긴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도박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흑인은 그리프란 친구인데 덩치가 크고 당연히 이 친구가 이길 줄 알고 백인하고 최종적으로 붙었는데 3라운드까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라운드까지 갔나요? 3라운드까지 갔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그리프란 애가 힘은 되게 세고 덩치도 큰데 머리가 되게 나쁜 캐릭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1 더하기 1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그래서 식으로. 1 그러니까 숫자를 아예 셈을 못해서 근데 스펜서라는 거기 되게 제일 악독한 인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하루는 그리프한테 불러가지고 너는 내일 경기에서 꼭 져야 된다. 안 그러면은 그 아이스크림 가게 거기 공장 거기로 이제 너는 끌려간다. 뭐 이런 어쨌든 끌려간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그리프 그냥 뭐 알겠다 이렇게 넘겼는데 이제 그래서 자기는 그러니까 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 셈을 못 해가지고 3번 중에 몇 번을 그러니까 져야 되는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가 있으면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 끝나면 당연히 3라운드가 돼서 여기서 이제 지는 건데 얘는 1라운드 끝나고 2라운드 끝 3라운드인지를 모른 거야. 3까지를 모른 거야. 1, 2인 줄 안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끝나고 당연히 이제 그 스펜서라는 사람은 이제 말한 대로 걔를 끌고 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막 끝났으니까 이제 흑인 애들은 1년에 한 번 그런 거 기쁨, 내가 이기는 기쁨을 느끼니까 막 엄청 좋아하는데 걔는 갑자기 끝나자마자 자기가 이겨버렸구나. 이기면 안 되는데 이걸 아니까 갑자기 나는 아직 2라운드인 줄 알았다. 이거를 계속 말을 하고 막 우는데 애들은 그게 기쁨의 눈물인 줄 아는 거죠. 모르니까 그 상황을.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그 그리프라는 친구는 이제 스펜서가 그날 밤에 데려가서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그런 결국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너무 슬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들이 줄줄줄 나오면서 이제 이제 2부가 끝날 때쯤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다시 현재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현재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여자친구 얘기가 잠깐 나오죠. 근데 이 지금 현재가 그 상황에서는
에루든지 터넌지 나왔었나요? 아니 에루드라고 이름이 나왔었나요? 에루드라고 나왔어요. 에루드라고 네. 이름이 나왔어요. 에루드는 지금 현재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그 어쨌든 거기를 탈출했는지 어쨌는지 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 뉴욕에서 그 중고 물품 같은 거를 거래하는 중고 거래하는 건가요? 뭐 거기 그 사는 건가요? 이삿짐 센터를 한 건가요? 이삿짐센터를 하면서 거기 남는 물품들을 그냥 자기가 쓰는 그런 이삿짐 센터를 하면서 남은 물품 이제 가져와서 그거를 쓰는 네. 그런 장면이 나와서 독자들은 얘가 어쨌든 여기서는 나왔구나. 네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나올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 근데 그 중에 하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나오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 작가님이 쓰셨는데 182쪽에 그게 나와요. 니클을 벗어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복역 기간을 다 채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재판에서 너는 1년 동안 니클에 가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1년 다 채우는 거죠. 어떻게 채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뭐 한다. 두 번째는 법원이 개입한다. 이건 마법 같은 사건이다. 왜 마법 같은 사건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네. 왜냐면은 이 안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게 관심을 못 받은? 그러니까 거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이곳으로 왔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법원이 풀어주려면 뭔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그렇지 바깥에서 네, 바깥에서 그쵸? 뭔가 일을 막 해줘야 되는데 이럴 가정들이 많지 않다는 거니까 또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들어오지도 네, 않았다.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바깥에서 그런 걸로 빼주려면은 마법 같은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학생이 죽어서 시체로 나간다는 거죠. 참. 비록 건강에 나쁜 환경, 영양실조, 무자비한 업무 태만이 죽음을 더욱 앞당긴 경우라 해도 어쨌든 자연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제가 그 부분에서 좀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이 책의 첫 문장이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녀석들은 죽어서도 골칫덩어리였다. 로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니클의 어떤 지금은 이제 폐허가 된 그 학교 쓰레기장 사이에서 비밀 묘지가 밝혀지면서 이 소설이 이제 시작됩니다. 프롤로그에. 그 프롤로그에서 그럼 비밀 묘지에 독자들은 누구의 시신이 있을까 했을 때 아까 발가락이 말한 것처럼 그 세 번째 이유, 니클의 소년이 못 돌아오는 그 세 번째 이유겠죠. 네. 니클의 소년들이 학살이 일어났겠다. 라는 학살까지는 그렇지만 살인이 일어났겠다. 라는 이제 심증으로 책을 읽게 되는데 저는 도대체 주인공을 에루드로 잡을 것인가, 잭 터너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에루드는 진짜 주인공이지만 알고 봤더니 잭 터너가 더 주인공이다. 여기까지 스포. 어차피 저희는 이제 다 얘기할 거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 123페이지에 그 제가 생각하는 주인공 잭 터너, 에루드의 그 친구 그 잭 터너가 원래는 굉장히 친사회적인 인물이었는데 그 주방에서 일하는 영감님 루의 한마디 말 때문에 갑자기 분란을 일으키고 백인들을 때리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가마원에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PD님이 좀 읽어주시면 귀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123페이지 볼링장에서 일하던 잭 터너가 주방에 일하는 영감님을 만나는 장면. 그때 주방에서부터 읽어주세요. 네. 그때 주방에서 일하는 영감님이 있었는데 이름이 루야. 나름대로 세상살이를 겪은 사람인데 우리 핀스터들한테는 별로 말을 걸지 않고 버거만 뒤집었어. 그 영감이 그렇게 불통하니까 우리도 별로 말을 안 걸었지.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휴식 시간에 내가 담배를 피우려고 주방 뒤편으로 나갔더니 누가 거기 있는 거야. 기름기가 덕지덕지 묻은 앞치마 차림으로. 날이 되게 더웠어. 누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내 놈이 광대짓을 하는 거 다 봤다. 검둥아, 왜 항상 그렇게 백인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면서 가식을 떠는 거야? 자존심이라는 말도 몰라?
여기까지 네 이런 말을 듣고 이제 갑자기 자기가 흑인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백인이다 뭔가 그 사이에 뭔가 벽이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날 밤에 나는 가난뱅이 백인 손님을 겁나게 갈궈댔어. 덩치만 크지 멍청하게 헤헤 웃어대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4-6으로 갈라진 스페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지. 와 이거 되겠어? 벅스버니 말투로. 그랬더니 그 손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지 레인을 따라 나한테 달려오는 거야. 나는 레인에서 레인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도망치고 그 손님이 계속 나를 쫓아오고 나는 손님들의 경기를 죄다 방해하면서 공을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쳤는데 결국 그 손님 친구들이 그 손님을 붙잡았어. 항상 오는 단골 손님이라 갚일 듯이 곤란하게 쉽지 않은지 맞아지. 그러면서 이제 얘가 그 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3번째까지 얘기했잖아요. 자연사에서 나간다는. 예.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학생이 도망쳐서 여기를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친구 2명, 에루드라, 터너는 이 네 번째 방법을 택하게 되죠. 택하게 되는 계기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그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그 이제 한마디로 착복하는 기록을 다 해놔서 그 기록을 가지고 여기 이제 니클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서 이걸 폭로를 하면 에로드 생각이죠. 폭로를 하면은 아마도 사회 이슈가 되면서 여기에 이 일상이 다 폭로가 되고 우리는 이 니클 자체가 없어지면은 나갈 수 있겠다. 왜냐면 그러지 않고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쪽지를 이 온 사람들한테 주머니에 넣어서 전달을 해야 돼. 근데 에로드가 사실은 심장병이 있어. 심장이 콩닥거려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터너가 얘를 이제 그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걸 보고 있었는데 너 지금 거의 돌아가실 것 같아요. 얼굴이 창백해요. 하면서 넌 못할 것 같다. 심장이 튼튼한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쪽지를 얘가 이제 전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뭐 이거를 모를 리가 있나요? 사람들이 다 감독관들이 다 알고 있지. 그래서 그 밤에 이 2명이 차출이 됩니다. 그렇죠? 차출돼서 또 맞는 방으로 가는 거죠. 맞는 방으로 가는 거죠. 가서 둘 다 이제 두들겨 맞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터너는 차출이 안 됐던 것 같고 왜냐면 에루드가 쓴 그 문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에루드가 이제 맞고 근데 이제 맞고 이제 어떤 탑의 옥상 같은 데 갇히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좀 정부에서도 좀 유심히 좀 봤으니까 걔를 그냥 가둬놓은 거예요. 더 뭔가를 더 하고 싶지만 우선은 참고 있었다가 뭔가 이제 그래도 이게 뭔가 순탄하게 끝나겠구나 싶으니까 사실 거기에 제가 아까 좀 착각해서 말을 잘못했는데 그리프를 아이스크림 방으로 데려간 게 아니고 아이스크림 방은 백인이랑 흑인이랑 모두가 가는 그런 방이고 그 뒤에 이제 아이스크림 거기 공장 그 뒤에 이제 나무에 묶어놓고 이제 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은 백인들은 사용하지 않고 흑인들만 사용하는 공간인데 거기에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러니까 그리프도 거기를 간 거고. 부트힐인가? 네, 이름 까먹었어요.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탑에 갇혀 있다가 한 몇 주를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얘 이제 이 사건도 잠잠해졌으니까 이제 얘를 그냥 없애야겠다 이들을. 그래서 그날 밤 이제 그거를 이제 없애야겠다. 네. 그 얘기를 터너가 들었죠. 네, 이제 그게 소문이 이제 좀 도니까 터너가 그걸 들어서 이제 갑자기 그날 밤에 터너가 이제 에루드를 찾아오게 됩니다. 네.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게 되는 거기를 한번 가볼까요? 왜 찾아왔는지. 247쪽에 보면은 맞나요? 네. 자, 보겠습니다. 여기 45 여기부터 볼까요? 네. 놈들이 터너가 속삭였다.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지문을 읽겠습니다. 네. 이 대화. 네. 누가 터너고 제가 에로드예요. 에루드 하셨어요? 네. 주인공 피디님 하실 잭 터너. 큐! 터너가 속삭였다.
놈들이 내일 널 저 뒤로 데려갈 거야. 그래. 에르드가 말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같이 가야 돼. 에르드는 같이라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블레이클리는? 그놈은 뻗었어. 터너가 에르드에게 안경과 옷과 신발을 건넸다. 에르드의 사물함에서 가져온 물건이었다. 그가 이 학교에 온 첫날 몸에 걸치고 있었던 것들. 터너도 제복이 아니라 검은 바지와 검푸른 셔츠를 입고 있었다. 같이. 네. 왜 같이 갔나? 어. 왜 같이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데 같이 다니면 그리고 이제 긴장감 폭발. 네. 터너가 그 전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한번 했었던 기억을 이제 에르드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밖에 이제 아까 착복하는 그런 걸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뭐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뭐 이렇게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터너가. 하지만 이제 도망칠 때를 대비해서 자기는 이제 이런 걸 알고 있다. 약간 그런 뉘앙스를 했더니 도망칠 거야? 막 이러면서. 하지만 나는 같이 가지 않아. 왜 같이 가면 걸리니까. 그런 얘기를 수시로 했었는데 에르드가 그거를 기억하면서 같이 이걸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247페이지 음. 대화도 한번 네. 가볼까요? 네. 네. 터너의 말부터 시작하죠. 네. 놈들이 지난 이틀 동안 그 위에부터 하면 될까요? 네. 오늘 밤에는 저기 수송부에서 포커를 친다고 했어. 터너가 말했다. 두고 보면 알겠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벗어난 뒤 두 사람은 절룩거리며 중앙도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뛰었다. 마침내 빠져나왔다. 에르드는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터너에게 이렇게 물었다. 왜? 놈들이 지난 왜 이틀 안 해요? 동안 1팔 왜 안 해? 1팔. 제일 중요한 감정인데. 못하겠 쓰지 않는 말을 이렇게 읽을 수는 없나 봐. 네. 내가 할 걸 그랬는데. 순화의 살바. 이렇게. 삐 아까 삐? 삐삐. 네. 어떻게 하냐고. 삐삐. 이 놈들이 지난 이틀 동안 벌레 새끼처럼 막 돌아다녔어. 그 망할 새끼들이 전부. 스펜서, 하디, 그리고 프레디가 하는 말이 레스터가 놈들의 말을 듣고 샘한테 전해준 말을 나한테 다시 해주는 거라면서. 놈들이 널 저 뒤로 데려가겠다고 했다잖아. 레스터는 감독관 사무실의 청소를 맡은 클리브랜드 아이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굵직굵직한 일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 진짜 월터 카런카이드 같은 놈이었다. 그래서야 오늘 밤이 아니면 끝이야. 터너가 말했다. 근데 너는 왜 같이 가는 거야? 그가 엘로드에게 방향만 가르쳐주고 행운을 빈다며 돌아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내 놈이 멍청하니까 금방 잡힐 것 같아서 그런다. 왜? 아무도 데려가지 말라며 도망칠 때는. 너는 멍청하고 나는 바보니까. 우정. 진짜. 아니, 어. 평소에 도망칠 때 혼자 가라는 게 지론이었거든요. 터너에. 근데 한 번의 예가 이제 운명을 달리하는. 요 문장은 잘 쓰신 것 같아. 이거 한국말을 멍청이고 나는 바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블로그나 이제 기타 등등 좀 찾아봤는데 엔딩을 좀 보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죠? 스포일러스라고 하나요? 하지만 우리 독감은 끝까지 가봅니다. 어떻게 됐죠, 발가락?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도망을 막 쳤어요. 도망을 쳐가지고 쫓아오죠, 당연히. 당연히 쫓아오죠. 여기는 처음에 그 모습이 나올 때 담이 없다고 그랬어요. 담이 없는 대신 늪이 있고 아이들이 도망쳤을 때 빨리 쫓아갈 수 있는 사냥개가 있고 뭐 총이 있고 막 이런 설명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감시자들이 이제 총을 갖고 막 쫓아와요. 이 아이들을.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렸지만 결국에는 한 명이 총을 맞는 거죠. 총을 맞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총을 맞고. 누가 맞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에르드가 맞은 걸로 나와요. 근데 이러고 소설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근데 3부에서 이제 3부가 나중에 몇십 년, 한 10년 뭐 20년 뒤인데
근데 에루드는 살아있잖아. 아. 왜 에루드가 죽은 거지? 라는 아.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음. 에필로그에서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에 약간 이 2010년대 얘기가 조금씩 나왔는데 그때 여자친구랑 뭐 있는 그런 아까 이제 이삿짐 세타 그런 거 할 적에도 에로드라고 이제 이름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터너가 살았지만 에로드의 이름으로 사는 거죠. 왜 에로드의 이름 살았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에루드를 기리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나오긴 하는데 그냥 뭔가 자기 혼자 뭔가 살아있다는 죄책감 같은 게 조금 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름이 어디 갔는데 이름을 물어보는데 에로드라고 그냥 얘기가 바로 네. 이름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여기 그런 내용도 나와요. 거기서 성은 커티스.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지금은 뭐 지문도 있어야 되고 뭐 사진도 있어야 되고 이렇지만 이때는 60년대니까 그냥 무슨 어서 그 서류 같은 것만 받으면 자기 신분이 그냥 그렇게 인정되는 그런 시대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네. 그를 대신에 살기 위해서. 제가 좀 결정적 페이지를 찾았는데 한번 네네네.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잭이 이제 살아 돌아와서 이 이야기입니다. 니콜에서 나온 지 2주가 되었을 때 간이 식당 주인이 그의 이름을 묻자 그는 에로드 커티스라고 대답했다. 네. 그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이었다. 그게 맞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그는 누가 물을 때마다 그 이름을 댔다. 친구를 기리기 위해서, 그를 대신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확실히 얘기를 했네요, 작가가. 그러니까 애도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70년대에 그는 그때 이후 처음으로 플로리다에 가서 에르도의 출생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근데 시간이 진짜 빨라요. 여기서 들으니까 더 빨라요. 여러분 지금 클로징할 이 책에 대해서 네네. 정리를 할 시간인데 네. 느낌을 한마디씩 하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55분이거든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천명가 소설가가 더 나은 인간이 되게 해준다고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읽고 더 나은 인간이라기보다는 더 먹먹한 인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우정이 확실하게, 제가 책에서 확실하게 부각되거나 예를 들면 이 흑인에 대한 인권이 확실하게 무시됐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답답한 세상을 좀 느꼈다고 해야 되나? 좀 예. 그런 느낌이네요. 어떠셨어요? 이거 읽으면서요? 네. 그냥 지금은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불과 몇십 년 전이잖아요. 몇십 년 전에는 또 달랐구나.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많이 잊고 살아가는구나. 이 안에서도 이 부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터너의 부인이죠. 에루드라고 하시면 터너의 부인이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기도 어렸을 때 일이라서. 하지만 근데 이거를 뭔가 계속 기억하고 파헤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마무리. 네. 기억하고 파헤치는 게 중요하다. 네, 결국은 파헤치는 걸로 끝났어요, 그냥. 네,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네. 저는 오늘 이제 이 PD 자리에서 들으면서 책이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그 내용이 더 각인되는 느낌이라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클로징 멘트 제가 할까요? 네. 오늘 책잡이 라디오 독감 여기까지예요. 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